자, 그럼 조 장관과 전화를 받은 검찰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통화를 하다가 수사팀장을 바꾼 거예요. 정 교수가 전화 받아보시라고. 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관등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검사. 관등성. 특수기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이게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웬만해서는 관등성명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나간 현장 팀장 정도면 자기가 관등성명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수사팀장이 관등성명 될 정도면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특수기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 검찰에 따르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조 장관 발언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겁니다.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통화를 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분 30초에서 2분가량 동안. 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 현장 팀장에게 빨리 해달라고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이건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자, 엘리트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거 개입이 아니에요? 법무부와 검찰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주로 법무부는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상당히 놀랬고, 뭐 거의 실신지경이었고, 119를 뭐 불러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한테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했을 때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왜 그래 하다 보니까 뭐 수색 왔다. 그리고 바꿔주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는 신속하게는 라는 건 없고, 지금 저 아내가 몸이 대단히 좋지 않고 아들, 딸이 집에 있으니까 놀라지 않게 좀 해주라. 압수수색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게 장관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으로서. 근데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하면서 전화를 끊거나 혹은 그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대신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게 더 맞았으리라고 봅니다. 옆에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막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또 그런 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고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적절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대검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정경심 여사의 교수의 여사입니까? 정경심 교수의 그 건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냥 전화 바꿔줘 가지고 받았더니 장관께서 나와 계셨고 예. 지금 역시 또 몸이 안 좋고 애들 다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달라. 예. 신속하게 해달라는 거는 좀 적절치 않죠. 개입입니까? 거의 선상 아닌가 싶습니다. 선상이다. 예. 근데 참고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때 예. 그 광주지검에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나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우병우 당시 수석이 네. 거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 대상물이 맞냐라고 전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막 왈가왈부하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인가 영장을 다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다. 근데 당시에 검찰이 했던 말은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했더라도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직권남용 아니다. 뭐 그렇게 검찰이 그때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적절하다고 했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하다. 그때 당시 조국 장관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게 이제 2016년도 12월 달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딱 걸렸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유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조국 장관 과거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조국 당시 교수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딱 걸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유죄다.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 이 기사 링크를 하면서 딱 걸렸다. 유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권은희의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김용판 전 청장과 관련돼서도 조국 장 교수가 당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지금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를지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님, 네. 검사 시절에 관등성명 대보신 적 있어요? 신고할 때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전입했거나 아니면 저 위에 예. 상사가 새로 부임했거나 할 때, 신고할 때. 신고할 때. 네, 검사 조응천, 뭐, 네. 무슨 부장 조응천. 예. 하죠. 압수수색 나가셨을 때 혹시 관등성명 되신 적 있어요? 네,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홍천 의원님도 없으세요? 예, 없죠. 예. 예. 근데 이 검사는 왜 관등성명 됐을까요? 아니, 어쨌든 뭐 상대방이 장관이니까. 예. 내가 누구다라는 거는 밝히는 게 떳떳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든지. 네. 아니면 뭐 아까 나왔듯이 정말 놀라서 그렇게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자, 조국 장관이 김관선 변호사님. 네. 우병우 당시, 그다음에 김용판 논란 당시에 직권남용죄 유죄다,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 글을 올린 거 지금 보셨잖아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다릅니까, 같습니까? 좀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할 때도 그건 뭐 자기 가족 관계 되는 것도 아니었고 명확하게 그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이제 명확하게 직권남용의 어떤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거 뭐 원래는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랄지 김용판 전 청장이 더 직권남용에는 좀 가까운 예.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진짜 가족이 일단 개입이 돼 있잖아요. 가족이 개입돼 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동성명 말씀하시는데 검사가 관동성명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때 빼놓고는. 신고할 때.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조국 장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인으로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 하면 아마 특수부위부 검사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법 절차대로 진행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장관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긴장을 했을 거고 관동성명을 대고 그다음에 신속히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예. 정말 소신 있는 검사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압수수색 영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그 당시는 굉장히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압수수색 절차가 중간에 뭐 새로 압수수색 영장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 변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시간이 많이 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시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국 장관이 본인이 지금 내가 장관이라는 걸 아직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봅니다.